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읽고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사실 글의 작성 원리에서 서론과 결론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굳이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이 1번 문제는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서론이 뭐냐? 주제 제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뭐냐?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주제를 제시했고 결론에서 정리를 한다는 이 글의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읽어보자면은 서론인 1문단과 결론인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는 흔히 선물을 준다는 것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물적 증여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모스는 선물의 의미를 물적 증여가 아닌 새로운 시각인 총체적 증여라고 보았다. 통념과 다른 새로운 관점. 선물 교환이란 말은 안 나왔네요. 마지막 문단도 읽어볼까요? 총체적 증여로서의 선물 교환을 규정하는 모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물적 가치로만 1문단에서 나왔던 말 또 나왔죠? 물적 가치로만 선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풍토의 확산은 선물 증여의 다차원적인 성격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모스는 뭐예요? 다차원적인 과정, 선물 증여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중시하는 사람이겠네? 바꾸어 말하면 모스의 선물 교환에 대한 논의 뭐예요? 총체적 증여라는 이 논의는 실용 논리, 물적 가치로만 설명하는 이런 실용 논리로 말미암아서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 해소에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통념인 물적 가치가 아니라 신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총체적 증여로서의 선물 교환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있죠.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총체적 증여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니까 좀 읽어볼까요? 지문이 길지 않아서 읽으면서 풀어도 될 거예요. 총체적 증여는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쳐봅시다. 다차원적인 성격.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또 나와버렸네.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급부의 관념이 아니며 급부의 관념이 아니다. 오로지 유익함하고만 관계가 있는 생산과 교환의 관념도 아니다. 그럼 얘네는 뭘까요? 얘네는 뭘까요? 급부의 관념 그리고 생산과 교환의 관념은 뭘까요? 이런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통념적인 물적 증여 쪽에 관련이 있는 거겠죠. 얘네들은. 그쵸? 그래서 모스는 그러면 뭐라고 말했을까? 증여란 신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물교환. 엄청나게 거창하게 말을 해줬네요. 모스가 정의한 선물교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모스는 선물에는 집단이 인정하는 신화적 표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증여란 물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주술적 차원인 것임을 강조한대요. 원시 부족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사례 같은 거, 이런 이야기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사례는 이해를 잘 안 된다면 이게 좀 붕뜬 말일 수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줄게. 그래서 이걸 봐라는 의미인데 읽어보면은 선물에는 혼이 담겨 있대요. 주술적 상징이 담겨 있대. 이 원시인 인디언들의 선물에서 영적인 속성을 찾아내고 있는데, 자, 이들은 주문을 외운대요. 선물을 교환할 때. 조개 목걸이 조개 팔찌는 사람의 소리에 맞춰 뛰노는 개처럼 사람과 함께 어른다. 무슨 말일까요? 조개 목걸이 조개 팔찌 그 달고 끼고 움직이면은 잘그락잘그락 거리겠어 안 거리겠어? 잘그락잘그락 거리겠죠. 이 달그락거리는 거, 그 소리가 바로 사람의 소리에 맞춰 뛰노는 개처럼 사람의 움직임과 뭐 조화를 이룬다,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구리방패가 말을 걸고 투덜거린다. 이건 뭐지? 이건 잘 모르겠다. 뭐 싸울 때 탱탱탱탱 하는 걸 말하는 건가? 아무튼 자, 이를 근거로 그는 선물로 증여되는 것이 선물을 증여하는 사람과 합일의 관계를 맺고 있어 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조개 목걸이
조개팔찌, 구리방패 같은 것이고, 그리고 선물을 증여한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합일의 관계, 합쳐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어, 하나 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물 교환이란 영적 관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까지 봐서는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좀 더 읽어봐야겠죠. 혼을 가지고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건 선물이 주술적인 표상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본 내용이고, 모스는 주술적인 표상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렇게 세 개를 주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네요. 자, 연속의 법칙은 뭐예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적인 증여가 아니라 접촉을 한 사물과 사람 사이에 일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속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유사의 법칙은 모방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며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 대립의 법칙은 어떠한 대상에 대립하는 것이나 어떤 성질에 반대되는 것이 그것을 물리치거나 방비할 수도 있다. 뭐 흡혈귀 드라큘라한테 마늘이나 십자가 주는 거 그런 거겠네요. 아무튼 간에 모스는 이러한 원리가, 그러니까 주술적인 표상이 형성되는 이 원리, 연속의 법칙, 유사의 법칙, 대립의 법칙이 선물에도 적용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표상이 형성되는 것은 개인의 독자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면은 집단의 행위겠죠. 그에 따르면 선물의 주술적 표상은 신화적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 표상이다. 한 명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믿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총체적 증여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 이쯤 읽어봤으면 문제를 풀어볼만 하겠지. 사회적이고 의무적인 성격을 띠나요? 의무적인 성격을 띠나요? 사회적 의무적인 것을 좀 찾아볼까요? 신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의무적이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 씨, 안 읽은 데 있네. 상호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가 있죠. 상호적,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다. 맞죠? 자, 2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어주는, 그거는 방금 우리가 읽은 데에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상호관계를 맺는데 활용될 수 있는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군? 인간이 상호관계를 맺는데, 상호관계. 여기까지 읽어야 되나? 여기도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다 읽고 풀라는 것 같은데? 그치, 증여자의 영적인 힘이 이 선물과의 동일화? 합일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일한다고 위에 보면은.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담김으로써 영적인 성격을 갖게 됐는데, 얘는 그걸 받는 사람한테 주술적인 힘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런 주술적 힘에 대응하기 위해, 여기까지 읽어줬어야 됐네. 이런 주술적인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증여자에게 되돌려주거나 받은 선물에 대한 대처물로 증여자에게 이 힘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물 교환은 주술적 힘에 의해 상호적으로,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뭘 준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무언가를 준다는 거고,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그 힘을 갚아야 돼. 영적인 힘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선물을 교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상호관계를 맺는데 활용될 수 있는 생활 양식이죠. 선물을 우리 기존에 봤던 시각은 단순히 주는 것만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건 상호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줬다면 걔도 나한테 뭘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따라서 선물을 매개로 상호관계를 맺는데 활용될 수 있는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과 교환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그 의미를 한정할 수 없죠. 이건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 X가 아니죠.
x가 아니라 이거 역시 한정할 수 없다는 거 역시 맞는 말이죠. 이건 뭐예요? 기존의 물적인 증여를 말한 거죠. 그럼 답은 5번인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개인의 증여 행위? 총체적 증여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인데 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건 뭐예요? 급부의 관념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급부의 관념, 증여 행위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총체적 증여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건 5번입니다. 3번 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연속의 법칙, 접촉을 한 사물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일체성, 어머니가 끼던 목걸이에 어머니와 같은 일체성이 있다.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우제 때 하늘로 물을 뿌린다. 기역, 접촉을 한 사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체성이 존재하게 된다? 요거는 애매하지 않냐? 접촉? 제가 볼 때 이거는 물이니까 비도 물이고 하늘로 물을 뿌려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도 비가 오는 거랑 모양이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의 법칙,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물이 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 나머지는 왜 아닌지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 텐데요. 보기 문제는 그냥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연습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풀 때는 빨리 풀어보려고 하는 게 좋지만은 그 풀고 나서 분석할 때는 천천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기가 지문에 어떤 내용에 기반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봅시다. 폴리네시아의 마오리족, 비슷한 것을 봤죠.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일단 알죠. 그럼 그 부분이 일단 떠올랐어야 됩니다. 이 마오리족은 타옹가, 물건에는 0이 있다. 물건에는 0이 있다? 모스가 말하는 주술적인 차원이랑 똑같죠. 물건에는 0.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타옹가를 줍니다.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줍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물적 증여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읽지 말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문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그런데 이 물적 증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총체적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총체적 증여는 뭐예요? 이 물건이 0 그리고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준 건 그냥 물건을 준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영혼에 얽혀있는 주술적인 힘을 건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힘을 되갚아야만 해요. 단순히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 역시 나한테 물건을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총체적 증여라는 거죠. 상호관계. 읽어볼까요? 자, 당신이네요. 이거 화살표만 바꿔주십시다. 어차피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지문에 맞춰주려면은. 자, 봅시다. 자, 예컨대 당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의 타원가를 내게 줍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줍니다. 똑같은 것을 줬네요. 자, 그러면 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내게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타원가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힘을 갚기 위해서죠. 그가 내게 주는 타원가는 원래 당신이 내게 주었고 내가 그에게 준 타원가의 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그가 내게 준 타원가를 다시 내가 당신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술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삼각관계 같은 거네요.
나, 너, 삼자. 네가 나한테 A라는 물건을 줬고 내가 얘한테 A라는 물건을 줬다면은 너랑 나를 거치면서 이 안에는 너와 나의 이 타원가 안에는 너와 나의 하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선물을 줘요. 거기에는 이 하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받음으로써 나의 하우는 돌아왔지만 이 타원가 안에 너의 하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처음 받았던 하우를 0을 갚기 위해서 이 물건을 다시 너한테 줘야 돼요. 그쵸? 그냥 이 이야기를 그대로 또 다른 예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네요. 자, 봅시다. 타원가를 주고받음으로써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속적 관계 맞죠? 마오리족이 구속적 관계가 왜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굳이 여기 찾아보면 되겠지만 굳이 찾지 않아도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오리족이 타원가에 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물의 영적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맞죠? 마오리족은 자신이 증여받은 타원가를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 주술적 힘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주고 내가 그걸 다시 너한테 줘야 주술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케이? 이 말에 따르면은 이 타원가를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이 타원가 안에 나와 너의 하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것에 구속적 관계에 놓이게 되고 영적 속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선물을 다시 나한테 주거나 너한테 주고 만약 내가 받았다면 나는 너한테 다시 줘야 되고 네가 받았다면 너는 나한테 다시 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주술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지문 내용으로만 봐도 그리고 이 보기로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살짝 낚시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주긴 했어요.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주술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줬던 사람에게 다시 어떤 타원가를 주는 것이 주술적인 힘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문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타원가를 주고 얘가 다른 타원가를 준다는 것은 바로 대체물이라는 이야기죠. 4번 주술적 힘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아파가지고 죽게 될 거라고 했죠. 자, 하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게 될 것.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은 문제 풀거나 그럴 때 막 엄청 꼬아놓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